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업 전에 꼭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프리코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무를 담당하는 최윤규 작가는 텍스코디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4, 50년 혹은 60년 이렇게 살면서 바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어요. 항상 뭔가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진 걸 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바쁘지 않을 자유. 제 강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울산에서 8주차 마지막 강의에 식당을 하시는 부부가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 마지막 수업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너무 좋은 강의라서 한번 와봐라고 그래서 왔대요. 어떤 일 하고 계시냐 하니까 고깃집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사장님이 지금 월세가 150인데 테이블이 6개인가 8개가 있대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월 300으로 월세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데로. 그래서 지금 뭐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를 못 들으셨으면 이 마지막 강의도 이해하시기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질문한 거는 세무에 대한 질문을 간단한 거 하고 갔어요. 그분은 아마 가게를 이전하셨을 거예요. 더 큰 곳, 더 비싼 곳.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게가 작아서 월세가 싼 곳이라서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도 영화 얘기로 좀 시작해볼까요? 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혹시 1999년에 개봉한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 보신 분 없죠? 안 계실 것 같아요. 제 취향이 이제 좀 더 수강하시는 분들 연령층과 이런 취향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영화는 상당히 독특한 상황 설정으로 시작하는데요. 보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스포까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싸우는 클럽이에요. 이 영화는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깊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대사들만 좀 발췌했어요. 중요한 장면들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에드워드 노튼은 보험 심사를 하는 전문직인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대부분 다 소유해요. 가지고 집을 아주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로 채우는 습관적으로 뭔가를 자꾸 모아요. 돈은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모으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브래드 피트가 이 집을 폭발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둘이 동일 인물이었다는 건 영화 후반부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노숙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뒤처럼 일한다고 해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고 나중에 늙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해요. 이 영화에서 하는 얘기가 최근에 김승호 회장의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한결같은가? 부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영화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해요. 20년 전, 200년 전, 2000년 전에 성인들 혹은 유명한 고전들을 읽어보면 내용들이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백억대, 수천억대 부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렌 버핏의 집은 지금 현재 시가로 8,500만 원이에요. 현재 시가로는 모르겠고 1억 좀 할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100조가 넘는 사람이 그런 집에 살고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 한 번뿐인 삶을 바쳐서 소유의 모든 것을 걸지 말자는 얘기죠. 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소유에 너무 쏟아붓지 말자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김승호 회장도 여러 번 깡통을 쳤어요. 망하고 사기당하고. 그 사기당한 저면에는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과도한 욕망. 돈에 넘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모든 걸 폭파시키고 길거리의 삶을 살면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을 또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는 잊고 사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가끔 보면요.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봐요. 저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바쁘지 않을 자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삶을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좀 더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는 거. 나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독화살을 날리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잖아요. 저희 아들 세 놈이 동시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했어요. 자전거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자전거고 이게 고장도 나고 잘 안 굴러가서 싫다. 그래서 새로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한 2달을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 좀 치사하긴 하지만 다양한 제약 조건을 걸고 약속을 받아내고 결국 자전거를
사줬어요. 제일 큰 놈 자전거가 제일 비쌌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고 사려고 가서 그 자전거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행복이 오래 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3일이 지나니까 대면대면하다는 거죠. 그 좋던 자전거가 지금까지 봤던 자전거 중에 제일 좋은 자전거였는데 그렇게 멋진 자전거를 타면서도 3일 지나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벤츠 타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벤츠 살 때, 계약할 때, 뭐 시승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뛰고 행복한데 그래서 뭐 벤츠는 내리는 맛이라고 하대요. 그 맛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한 달이 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별 느낌이 없대요. 그 힘들게 그 많은 돈을 1억 가까운 돈을 넣은 그 차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한 달도 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음 주까지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